모든 사람들이 금매를 잡고 싶어요. 공인중개사도 금매가 나오면 내가 잡지 손님 먼저 드리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어쨌든 자금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손님에게 그 물건을 소개를 하죠. 금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만족할 만한 폭락한 가격으로 나오는 게 금매가 아니거든요. 경기가 좀 나쁠 때는 최고가에서 한 1억 정도 떨어진 걸 금매라고 보기도 하고, 또 어떤 경우에는 5천 정도만 낮아도 거래된 게 그렇게까지 낮게 거래된 게 없으면은 금매로 볼 수도 있는 거죠. 내가 봤을 때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얼만데 이 정도면 싼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 금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공인중개사 이건 진짜 좋은 가격이다 라고 했을 때 살 수 있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다들 금매로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금이 그러니까 금매 나왔다고 연락드리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. 지금 바로 계약금 넣을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그 금매를 잡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. 왜냐면 금매라는 건 정말 순식간에 거래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매를 잡고 싶으면 계약금 2, 3천은 무조건, 요즘에는 워낙 매매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한 5천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가지고 바로 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, 또 공인중개사 전화했을 때 바로 받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되는 거죠. 금매를 잡고 싶으면 항상 자주 어필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나는 준비가 돼 있다. 나는 중개사님이 전화 오면 묻지도 않고 계약금 넣을 거다. 사전에 협의가 돼 있어야 돼요. 나는 그 사고 싶은 아파트에 몇 동에 어느 정도 수준이면 살 거다.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되어 있어야 연락을 드릴 수가 있지.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때부터 서로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 늦는 거죠. 만약 아파트 앞에 10군데 부동산이 있으면 10군데 다 풀리는 거잖아요. 그 10군데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고객한테 연락을 해요. 정말 계좌를 먼저 넣는 사람이 임자거든요. 만약에 광고를 올리잖아요. 광고가 뜨면 전화가 막 와요. 그랬을 때는 이미 나갔을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광고를 올리기 전에 이미 매수 조건이 갖춰진 분들한테 이미 연락을 드리고 나서 이제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조건이라는 것도 너무 까다롭고 디테일하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. 27평 아파트 몇 천만 원 떨어진 가격이면 무조건 살 거예요. 몇 층이든 상관없어요. 1층이어도 상관없어요. 이런 식이면 되는 거죠. 주의할 사항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전세 매물의 매매가를 보세요. 그래서 매매가에 비해서 내 전세값이 너무 높잖아요. 70% 이상이 되잖아요.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. 3억에 매매가 되는 빌라인데 전세가 2억 9천이야. 그러니까 그런 매물은 피하는 게 좋은 거죠. 그럴 바에 3억짜리 집을 사야지. 1,000만 원 더 주고. 분명히 그거는 어쨌든 과도하게 투자금이 들어가서 전세금으로 갭 투자를 한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를 넘어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. 그거 물건을 중개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는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, 매매가 이게 노출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걸 시세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,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뜨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어플리케이션들 보면 빌라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거래된 가격들이 뜨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소한 트러블은 있어요. 잔금날인데 이체 한도 증액 안 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럼 당일날 그냥 은행 가셔서 다 하셔야 되죠. 왜냐면 당일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사소한 문제인데도 본인이 그 일을 겪으면 멘붕하게 돼요. 잔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례는 많아요. 그러니까 보통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중도금을 안 받은 사태일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,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.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는 계약 파기할 수 있다. 배액 배상만 하면. 근데 매도 입장에서는 배액 배상해도 난 더 버는 걸, 집값이 더 올랐는 걸, 지금 파는 게 손해인 걸 하면 배액 배상하는 거예요. 그런 사례는 진짜 많거든요.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1억이 올라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팔겠어요, 내가. 사실 매물이 좀 줄었고, 매물이 줄은 만큼 수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물이 없진 않아요. 비싼 가격에 팔고 싶으신 분들은 많으세요. 매수자가 찾는 그 좋은 가격의 매물은 없다는 거죠. 이미 워낙 많이 올라 버렸다라는 게. 그리고 지금도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은 매매가 잘 이루어져요. 그러니까 이번에 급상승했을 때 다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.
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침체되는 거는 수요자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뭐 주변의 중개사분들은 가끔 사무실에서 전화기 이렇게 들어보신대요. 전화기 연결이 돼 있나 안 돼 있나. 문의 전화 정말 없어서. 전월세 신고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.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한다. 사실 다 하고 있던 거거든요. 교육 받잖아요. 집 구할 때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해야 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받아진다는 거 말고는 특별히 임차인의 그 보증금이 더 보호된다? 이건 없거든요, 사실.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치면 임대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? 우선 매물 가격을 올리게, 임대소득이 다 나오니까 세금을 이만큼 받겠네? 그러면 이 세금만큼 더 올려서 받지 뭐.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드는 부분이 있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집을 안정되게 임대차를 할 수 있어 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. 그 주택에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계약갱신권 써가지고 뭐 2년 더 살 수 있는데 뭐 집 살 필요 있겠어?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신 거잖아요. 지금 집이 없고 집을 살 계획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으시면 집을 살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.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건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. 오른다는 분, 하락한다는 분 팽팽해요. 데이터도 팽팽해요. 어느 쪽은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내 재산이야. 어쨌든 집을 사서 이 내가 가져오는 현금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자산으로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죠. 안정된 주거 환경이 우선이고 집이 마련되면 사실 편하잖아요, 마음. 내가 샀을 때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집은 항상 올랐어요.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면 이 집에서 2년만 살다 팔 거야가 아니잖아요. 우선은 지금 당장 떨어지고 말고 이거에 너무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고 지금 나의 안정감을 좀 더 찾으셨으면 좋겠고,